안녕하세요. 한의사 신원장입니다. 오늘은 서서한 허리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일반적으로 허리 운동할 때 가장 좋은 거는 백 익스텐션입니다. 헬스장 가면 있는 그 도구인데, 이 기구를 사용하려고 그러면 사실 어떤 헬스장 가야 되고, 뭐 집에 사놓고 한다 하더라도 공간적 또 시간적 제약이 많이 따릅니다. 그래서 자주 할 수가 없고 하기가 또 힘든 경우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똑같은 원리, 그러니까 헬스장에 있는 기구인 백 익스텐션과 같은 맥락의 어떤 근육을 갖다 강화시키는 운동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. 일단은 우리가 허리를 볼 때 이 몸통을 갖다가 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, 이 근육학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원통을 이 뒤에도 근육이 있습니다. 뒤에도 근육이 있고 당연히 앞에 쪽에도 근육이 있겠죠. 그리고 또 옆에 쪽에도 근육이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허리 운동할 때 중요한 거는 어느 한쪽만 운동을 하게 되면 좌우, 좌우의 밸런스가 깨져요. 그래서 허리의 균형이 깨지면서 병이 오는 건데, 이 운동을 할 때는 뒤에, 앞에, 옆에 근육을 골고루 해줘야 됩니다. 그래야지 허리 전체의 밸런스가 맞게 돼요.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전에 콘텐츠에서 이 허리가 고장나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, 이 허리는 우리가 허리병을 볼 때는 허리를 보면 안 되고 그 밑에 허리를 지지해주고 있는 골반을 또 싸고 있는 엉덩이 근육, 둔근이죠. 그리고 이 엉덩이 근육, 둔근을, 골반을 받치고 있는 다리, 햄스트링 머슬이라고 합니다. 이 뒤에 있는 허벅지 근육을 얘기를 하죠. 그래서 이 허리를 갖다가 지탱해주는 기초적인 둔근들이나 햄스트링 머슬,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, 이거는 그 뒤에 있는 근육들입니다. 그러니까 이 허리 뒤에를 봤을 때 이 허리 위로 올라가 있는 이 기립근들, 척추근을 직접적으로 지탱을 해주죠. 그리고 이 허리를 지탱하는 엉덩이 근육, 그리고 엉덩이 근육을 지탱해주는 햄스트링, 허벅지 근육. 이 뒤에 쪽에는 이 세 가지 근육이 주로 작용을 합니다.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백 익스텐션과 똑같은 원리인데, 제가 한번 해보니까 아주 효과가 되게 좋고 강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. 일단은 다리를 어깨 넓이보다 좀 더 넓게 벌립니다. 넓게 벌리고 열중샷한 자세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려줍니다. 많이 구부리면 안 돼요. 많이 구부리면은 이게 잘 허리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저는 이걸 폴더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. 핸드폰 폴더 접었다 폈다 하는. 그리고 고개를 반드시 들고, 고개를 숙이면 반드시 들고, 그래야지 등에 있는 모든 기립근들이 다 자극이 가더라고요. 해보겠습니다. 다리를 좀 넓게 벌리고 엉덩이를 뒤로 뺀다는 그런 느낌으로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, 하나, 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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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. 충분히 끝까지 내려줘야 돼. 근데 이걸 환자분들한테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이걸 갖다가 말씀드리고, 실제로 운동을 시행해 봤더니 이 대부분 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이 허벅지 운동을 많이 하더라고요. 허리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 운동을 많이 하세요. 이 운동. 이 무릎은 구부리면 안 돼요. 무릎은 움직이지 말고 고정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허리만 구부렸다가 피는 거. 옆에서 보여드릴게요. 옆에서 보여주게 되면 다리를 넓게 벌리고 엉덩이를 뒤로 뺀 상태에서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허리를 충분히 구부려주는 겁니다. 충분히 구부려주게 되면 등 쪽에 기립근 쪽에 자극이 오고 엉덩이 근육이 전반적으로 다 당기죠.
허벅지 근육까지 당기게 됩니다. 고개를 들게 됨으로써 등에 있는 등 전체를 받치고 있는 기립근 쪽에 자극이 오게 되죠. 후. 운동을 빨리 하시면 안 돼요. 천천히. 충분히 자극이 오는 걸 느껴가면서 기립근과 등근과 햄스트링 머슬까지 다 자극이 오는 걸 느껴가면서 시행을 하시면 운동 효과가 충분히 날 겁니다. 자, 여기까지는 뒤쪽 1번 뒤쪽 운동, 허리 운동 중에 세 가지죠.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뒤쪽 운동, 그 다음에는 옆쪽 운동. 이 원통을 맞추고 있는 근육 중에 이 뒤에 있는 근육은 척추 기립근하고 등근하고 햄스트링 이 세 가지 근육인데 이 옆에서 이 허리를 지탱해주는 이런 거죠. 우리가 전봇대를 봤을 때 이 평지에 청지에 전봇대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. 이 위험하잖아요. 힘이 없고. 이걸 지탱해 주려면 어떻게 해요? 이런 와이어줄을 달게 되죠. 이런 거는 전봇대도 그렇지만 왜 우리 교량 공사를 한다든가 할 때도 보면 이런 와이어줄을 많이 달게 되죠. 지탱을 하기 위해서. 인체도 마찬가지입니다. 인체도 골반이 이렇게 있고 허리뼈가 쭉쭉쭉 올라가게 되죠. 올라갈 때 이 추체에 척추뼈의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횡돌기라고 얘기를 합니다. 횡돌기하고 이 골반하고 연결된 근육이 있어요. 이거를 요방형근이라고 얘기합니다. 요방형근. 이건 되게 아주 깊숙하게 있는 근육, 뼈에 직접적으로 붙어 있는 근육이에요. 그래서 이 요방형근은 아주 중요한 근육이면서 통증을 잘 유발시킵니다. 옆에 뭘 휴지 쪽으로 하나 집어도 탁 나가요. 그래서 되게 이 요방형근이 고장난 경우에는 만성적인 허리 요통, 허리 통증을 갖다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, 이 원장실로 들어올 때 이런 자세를 하고, 아이고 원장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. 이런 허리를 전혀 못 굽고요. 이런 분들이 되게 많죠. 급성적으로. 그래서 이 베이스에서 추체가 올라갔을 때 옆에서 지탱해주는 이 근육을 옆쪽에 있는 붙어있는 근육, 요방형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요방형근 운동은 간단하죠. 이게 아주 큰 자극은 하는데 약간의 자극만 줘도 충분히 근육은 힘을 놓은 다음에 움직여주면 대사를 하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할 때는 중요한 건 다리를 가능한 한 붙여야 됩니다. 붙인 상태에서 충분히 옆쪽으로 늘려주는 거죠. 늘려준다는 느낌으로 하는 건데 척추를 이걸 갖다가 당겨주는 거죠. 하나, 둘, 그렇죠. 후, 충분히 늘려주세요, 옆을. 그래야지 이 척추뼈하고 골반하고 붙어있는 근육이 늘어나게 되죠. 후, 힘을 쓸 때는 숨을 내쉬면서 호흡을 하면서 공이 뒤쪽 운동과 옆쪽 운동, 다음에 말씀드린 앞쪽 운동도 15개가 한 세트입니다. 그래서 3에서 5세트를 하시는 게 좋아요. 여기까지 요방형근이고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쪽. 몸통이 있을 때 뒤에 있는 근육을 했고 옆에 있는 근육을 했고 앞쪽에도 허리 앞쪽에도 잡아주는 근육이 있죠. 그거를 장요근이라고 합니다. 장요근. 이 장요근이 고장나면 이 운동을 못해요. 허리를 구부리지 못해요. 다리를 당기지 못해요. 왜냐하면 이 장요근은 이 골반 안쪽에 붙어 있어요. 아주 깊숙하게 있는 근육입니다. 아주 큰 근육입니다.
인체에서 뭐 제일 크다고 얘기할 수 있죠. 그로이 같이 아주 큰 근육입니다. 이 골반 앞쪽에 붙어가지고, 보시죠. 골반 앞쪽에서 이 허벅지까지 내려가 있어요. 그러면서 저 위로 해가지고는 골반 앞쪽으로 해서 이 척추뼈 앞쪽까지 붙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이거 앞쪽에서 본 겁니다. 추체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 허벅지가 있겠죠. 다리. 그러면은 뭐 자세하게 모르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앞에 어떻게 붙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. 이 앞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. 이렇게 여기까지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상당히 크고 긴 근육을 얘기해가지고 상당히 힘이 강합니다. 이거에 우리가 사람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이걸 할 수가 있어요. 이거 못하는 분들은 이게 안 돼요. 뛰지 못해요. 잘 걷지도 못합니다. 네, 되게 중요한 근육이죠.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장요근 속으로 신경들이 많이 들어가요.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들이 이 장요근을 통해서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. 그 장요근이 뭉치게 되면은 꼭 디스크 증상은 아닌데도 이 다리 쪽으로 신경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 거죠.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풀고, 층으로 풀고 근력 운동을 통해서 원상 복귀를 시켜야 된다. 이 운동하는 법은 앞쪽에 이 골반 앞쪽에 척추 앞쪽에 붙어서 허벅지 전면까지 근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늘려주는 근육을 하는 운동을 하는 겁니다. 자, 다리를 앞뒤로 넓게 벌립니다. 이 허리, 이 손을 이 골반 양쪽에 잡아주고 자, 늘려주는 겁니다. 늘어나겠죠, 이쪽이 늘어나는 걸 느끼셔야 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15개 하고, 그다음 오른쪽으로 했죠. 오른쪽 이 장요근을 늘리는 동작을 했죠. 그리고 강화시키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다시 왼쪽을 할 때는 방향을 바꿔야 되겠죠. 방향을 바꿔서 자, 이 상태만 해도 여기가 쫙 늘어나는 걸 느낍니다. 네, 운동하다가 많이 다쳐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10점. 자, 그렇게 되면 여기가 되게 시원합니다. 그러면서 이 장요근이 단축되면은 자세가 이렇게 돼요. 당겨주니까. 그렇겠죠?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근육이 너무 강화되게 되면 허리가 이렇게 돼요. 이렇게. 자세가. 뭐, 제가 극단적으로 이 표현을 한 건데, 그래서 이 원활한 이 척추 모양을 갖고 있을 때, 이 뒤에, 앞에, 옆에 있는 근육들의 밸런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. 그것이 이 근육이 또 이 힘이 강해서 유연하고 힘이 있어서 척추를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 척추는 인체의 기둥이라고 얘기하잖아요. 이 기둥이 충분히 몸에 힘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. 자, 오늘은 그래서 이 운동, 이 서서한 운동을 제가 왜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거는 시간적, 공간적 제약이 없어요. 그냥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운동 그냥 할 수 있는 거죠. 저번에 제가 서서 하는 무릎 운동, 뭐 집에서 의자에 앉을 필요도 없고, 그 다음에 뭐 모래주머니 살 필요도 없고,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?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. 이거는 빈 공간에서 아무 때나 그냥 운동하시면 돼요. 예를 들어서 내가 허리가 아픈데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, 사무실에도 의자에 오래 앉아 있으면은 이 허리가 많이 눌리면서 고장이 나잖아요. 1시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운동하는 겁니다. 운동하고 여러분들은 평소에 요통에서, 허리 통증에서 이 운동을 통해서 충분히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운동은 꾸준하게, 지속적으로 절대 포기하지 말고,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안 아파집니다.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. 이상입니다.